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동 홈즈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역을 불문하고 꼬마 빌딩 가격도 엄청 오르고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꼬마 빌딩 시장은 지금의 주택시장처럼 경기가 꽁꽁 얼어붙는 걸 넘어서 완전 빙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입니다. 꼬마 빌딩은 아파트보다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아파트는 그동안 대출 규제가 꽤 강하게 있어서 아무리 대출이 많아도 LTV가 60%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꼬마 빌딩은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오고, 유명 연예인들이나 소득이 많은 분들은 사업자 대출하고 신용대출까지 더해서 80에서 90%까지 대출받는 것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 매수세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 하락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금리하고 건물 시세가 오른 만큼 임대료도 올려받으면 좋겠지만, 임대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0년 동안 1년에 5%씩 밖에 올려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꼬마 빌딩 가격 상승에는 최근 수년 동안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지 못한 분들이 꼬마 빌딩 시장으로 이렇게 몰려든 게 가격 상승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꼬마 빌딩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 규제도 풀렸고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든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심지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고 나왔습니다. 꼬마 빌딩은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년에 2%씩 15년을 보유해도 최대 30%까지밖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2년만 보유해도 10여까지 비과세고 1년에 8%씩 10년 동안 최대 80%까지 장특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똑같이 올랐다고 해도 수익률은 아파트하고 꼬마 빌딩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꼬마 빌딩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시장에서 꼬마 빌딩을 거래할 때 애초부터 올근생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근생 건물로 용도 변경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주택으로 계약을 해서 매도인은 양도세를 아끼고 매수인은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서 대출도 많이 받고 다주택자인 경우는 취득세도 절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기재부에서 양도세 비과세 판단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용도 변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도 꼬마 빌딩 시장에 불리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까지는 상가주택을 양도를 할 때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전부주택으로 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적용받았는데, 현재는 주택 면적은 주택 양도세, 상가 면적은 상가 양도세 각각 따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가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더욱 늘었습니다. 꼬마 빌딩의 패러다임은 과거 수익형 부동산에서 현재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도 시세 차익만 보고 매수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10년 전엔 수익률 3%의 꼬마 빌딩도 서울에서는 수익률이 낮다고 매매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서울의 꼬마 빌딩은 웬만하면 수익률이 다 1에서 2%대입니다. 월세를 받아서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다 수년 동안 꼬마 빌딩 붐이 일면서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정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공실이 생기면 매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